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발령받은 김안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씨. 인계를 맡게 된 이관리 팀장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안전씨, 시설물 안전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시설물 안전법이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머, 잘 알고 계신걸요? 이제 안전씨는 관리 주체로서 방금 안전씨가 설명하셨던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전부요? 시설물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안전 의무사항과 관련 법령을 알아야만 하죠. 하지만 오늘은 제가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법에 따른 안전 의무사항에 대한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법 용어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용어인 시설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 시설로서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제1, 2, 3종 시설물로 구분됩니다. 제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말합니다. 제2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외에 사회 기반 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3종 시설물은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시설물을 말한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하여야 하죠. 두 번째, 관리주체란 법령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자, 소유자,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 책임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됩니다. 공공관리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하며 민간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 외에 관리주체 모두를 말한답니다. 세 번째,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유관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 목적 및 점검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이며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 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 조사 및 측정, 시험 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답니다. 안전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법 용어랍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에 따른 안전 의무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설물 안전관리 절차는 등록, 계획 수립, 안전점검, 안전조치, 보수 보강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시설물의 경우 해당 관리주체가 설계도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죠.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 안전법 제9조, 설계 도서 등의 제출 등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설계 도서 등의 제출 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 2종 시설물의 설계 도서 등은 준공 또는 사용 승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시설물 안전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보수 보강을 실시한 경우 해당 보수 보강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 도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1, 2종 시설물의 감리 보고서와 안전점검 종합보고서의 경우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 승인일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종 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매년 2월 15일까지 FMS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이때 제1, 2종 시설물이 되거나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수립합니다. 시설물 관리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 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 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보수 보강 등 유지 관리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 안전법 제6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을 참고해주세요.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는 제1, 2, 3종 시설물이 된 다음 반기부터 반기의 1회 이상, D2 등급 시설물은 1년에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밀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은 안전 등급별로 도래 시기에 맞춰 각각 다르게 실시해야 하며 정기 안전점검 결과 안전 등급이 D 등급 또는 E 등급으로 지정된 제3종 시설물의 최초 정밀 안전점검은 해당 정기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 안전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제13조 긴급 안전점검의 실시 등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FMS에 제출 및 취합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 안전법 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결과 보고 등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매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맞아요. 앞선 용어와 함께 잊지 않도록 잘 메모해 두도록 해요. 네. 팀장님, 안전씨? 무슨 일인가요? 여갑 상가의 안전점검 실시 중 기둥의 심각한 균열 및 철근 노출로 인한 중대한 결함 등 통보가 와서 확인해보니 확인 결과 중대형 결함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결함 등이란 시설물의 구조 안전,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관리 주체인 우리는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은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긴급 안전조치를 취해야겠군요. 긴급 안전조치요?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 사용 금지, 철거, 주민 대피 등의 안전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조치 내용을 30일 이내에 FMS에 입력해야 하며 긴급 안전조치 미조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조치 미통보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 안전법 제23조 긴급 안전조치를 참고해 주세요. 교량 기초에 심각한 새굴이 발생했잖아. 아무래도 교량 기초에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심각한 새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큰일이네요. 어서 교량 기초의 새굴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수 보강 조치는 어떤 조치인가요? 관리 주체는 중대한 결함 등 발생 시 보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답니다. 중대한 결함 등이란 시설물의 구조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수 보강에 착수하기 전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 명령을 받거나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보수 보강을 착수해야 하며 보수 보강 착수한 날부터 3년 내 보수 보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대한 결함 등을 통보받아 시설물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착수하거나 조치를 완료한 경우 30일 이내에 FMS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보수 보강 조치 결과 미통보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 안전법 제24조 시설물의 보수 보강을 참고해 주세요. 역압 상가와 교량의 안전 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되었으니 위험 표지와 주민 공지를 실시해야겠어. 여기서 안전 취약 시설물이란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안전 등급이 D, 2등급으로 지정받은 시설물을 말합니다. 역압 상가 임시 운영 중지 안내해드립니다. 협조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리 주체는 중대한 결함 등이 있거나 안전등급이 D2 등급인 시설물에 위험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위험 표지판은 설치 요령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위험 표지 설치 및 주민 공지 실시 여부를 FMS에 입력하여야 하며 위험 표지판을 미설치하거나 주민 공지를 미실시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시설물 안전법 제25조 위험 표지의 설치 등을 참고해 주세요. 저희가 시설물 안전법을 잘 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와닿았어요. 팀장님께서 잘 알려주신 덕분에 앞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시작 전 반드시 FMS 사용자 현행화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점검 도래시기 안내 등 각종 의무사항 알림이 사용자 연락처로 오니까요. 앞으로도 궁금한 게 생기면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물어봐도 좋아요. 네, 팀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